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일요일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이럴 때 날씨라도 따뜻했으면 좋으련만 최저영하 13도까지 날씨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눈이나 미세먼지는 그래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 정도면 냉동실보다 더 추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나가실 때 두꺼운 옷, 장갑, 목도리, 귀마개 등등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강이 있어야 코인의 상승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참 오랜만에 맞이하는 평일인 만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시작이 되었던 시장의 산타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하락하는 시장의 모습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를 꼽자고 한다면 이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바로 12,000년 화폐 역사에 이정표를 찍은 사건이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사건이 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면서 비트코인 ATM 기기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시위 또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도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법정화폐로 쓰면 안 된다,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라고 경고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인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사용자 수가 무려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존의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다운로드 숫자가 아닌 실제 이용자 수라는 게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으며 다가오는 2022년 비트코인을 자국의 화폐로 지정할 잠재적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로 알았던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엘살바도르 수백여 명 치보 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엘살바도르 시민이 국가 운영 디지털 월렛 치보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크립토 베이직이 전했다고 합니다. 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수백여 명이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월렛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로 확인된 사례는 총 50여 건으로 분실액은 96,000달러라고 합니다. 해당 계정은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현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로지의 경우는 월렛 앱이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을 누구나 검증할 수 없다.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리라고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했었지만 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분실이 개인의 실수로 인한 분실인지 아니면 치보 월렛 자체의 문제인지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가 아니죠. 이에 대해서 언론화되었으니 엘살바도르의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300만 명의 이용자 중에 분실액이 96,000달러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명확한 법정화폐로 지정이 된 만큼 이러한 사례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글로벌 첫 사례인 만큼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비트코인의 안정성, 더 나아가 법정화폐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기관들의 좋은 무기를 하나 쥐어주는 셈이 될 텐데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로 분석을 했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참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5월 비트코인의 반토막을 주도했던 국가이죠. 중국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이후 단순 채굴을 금지시키는 데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이 시장을 말살하려는 기조들을
기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의 주요 미디어 경제일보를 통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일보 채굴감독 사각지대 남겨서는 안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일보가 암호화폐 채굴감독에 사각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관련 부서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규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견하기 어려운 개인 채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디어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에너지 소모, 해시레이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전체적인 공급망을 관리함으로써 규모가 있는 채굴뿐만 아니라 분산된 채굴도 감독해야 한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참 중국스러운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에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번 연도 지속적으로 중국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했을 뿐인데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우리의 기조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재차 표출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탈달러화를 외치는 지금 어찌 보면 강력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중국 스스로가 걷어참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건강해지며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 또한 정상화를 넘어 신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이 채굴 점유율을 대량으로 흡수함으로써 더욱 우위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중국이 정말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말 당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과연 중국의 이러한 부정적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 뒤면 2021년이 끝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아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움직일지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톰 베이즈가 이제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주요 저항 테스트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톰 베이즈의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주요 저항선을 테스트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 구간에서 4에서 5일 이내 4만 8천 달러까지 다시 하락을 한다면 이를 충분한 조정을 겪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지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데드크로스 발생 지점은 5만 2천에서 5만 4천 달러 구간으로 예상되며 4시간봉 캔들 차트 기준 비트코인은 더블탑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강세 모멘텀 시작의 시그널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시작이 되며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과 온체인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들은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한 사기 건수 또한 상당한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호주의 경우는 투자 사기 중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건수가 50%를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에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이죠. 이러한 미국의 규제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중동의 산유 부국이라고 불리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대해서 금고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년부터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최대 5년 금고형을 내리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미디어 더 내셔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 관할 지역 내 암호화폐 사기 혐의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최대 5년의 금고 및 최대 10만 디람 한화 3억 원가량의 벌금형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UAE의 현지 변호사인 하산 엘하이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담긴 신규 사이버 범죄 처벌법은 1월 2일 정식 발의된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내 사이버 보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허가 없이 발행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처벌 범위가 금고형 최대 5년, 벌금 3억 원 가량인 것을 보면 조금은 형량이 낮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사기 범죄는 적어도 10년에서 30년은 줘야 사기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법안이 없는 나라들보다야는 이제 훨씬 괜찮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형량이 조금 낮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새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주 사기꾼들 제대로 엄벌을 주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기꾼들 다 망해라.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 SEC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빵형의 경우는 2020년 12월 23일 SEC가 제기한 리플사의 소송건에 대해서 크립토 시장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었었는데 오늘은 이 소송을 건 장본인이죠.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을 역임했던 제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전 미 SEC 위원장 매우 모순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전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매우 모순적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기술 도입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암호화폐 관련 글을 기고하며 미국 정부가 재정 안정과 혁신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말했으며 XRP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 제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확실히 SEC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 원래의 횡보하는 정반대로 암호화폐 기업인 월리버로 들어간 이후 그렇게나 반대했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이제는 승인을 위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리플과의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리플의 CEO가 SEC 소송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이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여기는 미국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라며 두루뭉술하게 답을 해서 더욱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죠. 확실히 빵형의 말대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날 때 끝나지 않은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이 SEC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현재 일부 XRP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이죠. 11월 23일 하나의 트윗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빵형이 트윗을 올리게 되는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리플의 CTO이죠. 데이비드 슈월츠가 이미 2년 전 SEC가 XRP를 증권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걸 것을 예측했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개가 이어지는 트윗을 통해 그가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리플사는 CBDC를 비롯한 전 세계 화폐의 국제 송금 분야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와 리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이 시점, 이를 위해 이 둘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다가오는 2022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말한 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상승하려는 XRP가 상승하지 못하게 막았던 소송인 만큼 내년에는 해결이 되어서 그동안 쌓여왔던 호재들이 폭발하며 그동안 피눈물 흘렸던 XRP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7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크리스마스까지만 해도 산타랠리 이후에 다시금 회복되는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51,400달러 도달 이후 하락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의 상황과는 달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이 시장을 품기 위해 규제적으로도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도 자산군이 변해도 절대 투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지금의 가치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 자산군 아니면 사업에 내 돈을 넣는 행위이죠. 하루에도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개개인의 올바른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또한 물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노력하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올바른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역사적으로 전설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의 방법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그 길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좀 싫어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기록적인 수익률을 내는 펀드를 운용하며 이제 멋지게 은퇴를 한 피터 린치, 그리고 짐 로저스, 벤자민 그라이엄, 바다 건너 일본에서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까지 모두 다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알고 있는 자산의 단기 변동성에 연연하지 말고 오랜 시간 그 자산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장 상황에 좌절할 수도 있죠. 이는 모든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아주 얄밉게 이용하는 것이 자산시장군인데요.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이겨내며 인대하는 자들에게는 큰 선물이 돌아가도록 자산시장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며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일 뿐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갈 시장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맞이하는 평일이라 힘드시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